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된 데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도 고스란히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당시 상황은 2년 전에 정부 24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을 사태, 그 당시에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판하고 또 그 탓을 하면서 물러나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가 벌어졌으니 같은 논리라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던 건데요. 정우상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뭐 삼기에 딱 좋은 소재긴 하죠. 네.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화재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사실 데이터 이중화 장치에 뭐 민주당이 어디 있고 국민의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기술적인 그럼요.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 국회 행안위위원 중에 지금 서버 이중화 장치나 이런 네. 국가 데이터 그 자원 관리 문제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누가 있는지 저는 일단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정쟁을 할 시간에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문적인 좀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같이 만들고 정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과 예산 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논의들을 하는 게 좋지. 물론 정치적으로 뭐 이제 장관의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남 탓이냐 네 탓이냐 이런 것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 고민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편 서비스가 상당수 복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지금 정부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편 서비스가 상당수 복구가 됐다. 편지, 소포, 국제 우편은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647개 중에서 96개는 사실상 많이 손상이 되면서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한 500개 정도 중에서 일단 우편 서비스는 상당수 복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지금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프가 있으니 그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인 발급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건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서류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 민원 창구를 직접 가셔야 지금 현재로선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여권 이런 것들을 불편하시더라도 소지를 하고 다니시는 게 당분간은 꼭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